안녕하세요. 춘바랑의 투데이 스픽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어느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이 8분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도 8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 상태로 또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상태로 큰 걱정을 하면서 지내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지내실 텐데요. 현재 확진자 판정을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치료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이 치료 과정이 무사히 끝나서 모두 완치되시고 건강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입국자 제한 조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8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매일 하루에만 4천여 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현재까지도 입국 제한 조치, 부분 제한 조치까지도 취해지고 있지가 않죠. 어느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 수를 보유한 중국 다음으로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정말 안타깝게도 2,523일 기준으로 2,592명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이래 없었던 8만 명 이상이 이제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중국에서 입국자가 4천 명 이상씩 입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을 담당해야 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실언을 했죠. 우리나라의 상황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전염을 발생시킨 것보다는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전염된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이제 실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비율을 우리가 꼭 일일이 따져서 이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 입국자로부터 감염이 더 많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2차, 3차로 감염된 우리 한국인으로부터 이제 그 다음 이제 지역 감염을 더 시켰는지 우리가 이 비율을 꼭 따져봐야 하는지 의사나 아니면 이 일선에 있는 진료 현장에 있는 인력들이 아닌 이상 또 기자 쪽 언론에 계신 분이 아니지 우리가 이걸 꼭 따져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방역의 기본은 분명히 감염원의 차단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를 가지고 다투며 또 제3자를 남을 설득을 시켜야 하는 걸까요? 감염원부터 차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정말 또 어이없는 이제 언론의 이제 행보를 보고 있는데요. 언론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거나 부각시키고 있지는 물론 않겠지만은 정부 측의 이제 주장과 맞물려서 정부 측의 이제 행보와 맞물려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도하면서 대구 코로나, 신천지 코로나 이렇게 해서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이제 시선을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특히 신천지 코로나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국가적인 재난, 전염병을 포함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구성원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경우죠. 국가가 또 이제 담당하는 정부 측에서 또 이제 그 관련하는 조직에서 아무리 이제 어떤 위험성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성실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도 이를 이제 지켜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구성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던 종교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가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변수입니다. 안 나타나면 다행이겠죠. 이런 이제 변수 요소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이 되지를 않고 국가라는 이제 대규모의 집단, 대규모의 조직이라면은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변수 외의 부분을 기본적으로 컨트롤하고 매니징하고 처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입국 제한 조치가 포함되겠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런 이제 변수들 외에 기본적인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다른 변수들이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했을 때 또 이 또한 이제 처리하는 것이겠죠. 신천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사회에 또 이제 다른 비이상적인 집단들, 관리가 힘든 돌발 변수가 많은 집단들에서 또 이제 이것이 확산의 이제 어떤 중간 지점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들리는 설에 의하면은, 일각에서 들리는 이제 정보에 의하면은 이것이 이제 코로나 초기부터 이런 정보가 이제 들려오긴 했지만은 자연 발생적인 질병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또는 이제 군사적 목적이든 뭐 의학적 목적이든 실험을 하다가 실험용으로 연구하던 바이러스가 이제 유출된 것이다. 이런 루머든지 어떤 정보든지 여러분들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아무리 공산국가고 뭐든지 이제 은폐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많은 이제 정보들을 은폐하고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증언을 하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제 잡아갔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증언을 했던 분들이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유출설에 의해서 어떤 의료적인 실험을 했건 뭐 군사용도의 실험을 했건 이 유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신뢰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유출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 확산된 경우라면은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자연스러운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가 어떤 자기도 모르게 비의도적으로 전염시킨 경우가 아니라 이것이 유출설에 의한 것이면 정치적인 목적이든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든 어떤 다른 목적에서든 중국이나 아니면 중국의 뭐 범죄 조직이든 어쩌면 그 연관 내지 다른 악의적인 조직에서 일부러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국내에 이제 사회를 불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북한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수법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신천지를 타겟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도 혹시 그 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신천지에서 전염병이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될 당시에 그 신천지 신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구 지역에서 이제 발생된 어떤 이제 그 전염병 발발된 인물군들을 보면은 이것이 마치 어떤 표본처럼 군대에서 몇 명, 그리고 경찰에서 몇 명, 그리고 교사 집단에서 교사 집단 중 일부는 뭐 이스라엘로 천주교 쪽에서 어떤 성지 순례를 다녀오다가 감염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보도된 이제 감염된 이제 집단 이제 대표적인 그거를 보아도 어떤 대표성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도, 그리고 이런 대표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의도적인 그런 가정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저희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저희와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 4,000명의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본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라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시아에 우리가 어떤 태국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 사람이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 국가에 대해서 한번 보아보죠. 1차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중국에서 현재 2,59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고 이것이 증가하고 있고 8만 명의 이제 확진자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코로나의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7명에서 8명의 오늘까지 사망자가 나왔고, 그리고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 국가의 국민이라면은 중국과 우리나라와 또 이제 세 번째로만은 이제 일본,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국가의 국민이라면, 또 그 국가의 이제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입국 제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8명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확진자 또한 800명 정도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망자도 뭐 한두 명 정도 수준이다던가, 아니면 확진자 수도 이렇게 100명 이상 규모로 증가한 게 아니라 몇십 명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은 상태라고 결국 우려했던 대로 확진자도 이제 증가해버렸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생겼습니다. 타 국가에서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이 또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인종 비하, 그리고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감정적인 이제 대응이겠지만, 이것이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입에 큰 영향을 준다든가, 사업적인 거래에도 영향을 준다든가, 그리고 입국 제한 조치까지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받게 되어서 우리 경제에 한동안 큰 타격을 주게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현재도 심각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네, 중국 유학생들이 또 귀국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정부의 또 이에 대한 대처도 좀 이상합니다. 중국 유학생 관리에 관해서는 각 대학 측에 관리를 부탁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뭐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 중국 유학생보다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일 입국하는 4,000명의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들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공부하러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식인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관리를 충분히 할 거라고, 다른 계층보다는 할 거라고 보아지고요. 이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더 신경 쓴다면 신경을 써야 하겠죠. 매일 4,000명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에 이제 신경 쓰시겠지만은 타인의 건강까지 이런 이제 전염병에 이제 남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철저하게 신경 쓰실 여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중국에 있는 이제 고국의 가족들을 이제 생계를 부양해서 보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요. 공공장소에 가실 수밖에 없고 사람을 대면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감염되면 죽을 수 있는 거고 옮기면 남도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겠지만은 고국에 있는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일 거고요. 일터에 나가실 테고, 그리고 사람을 대면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공공장소에 돌아다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이제 관리가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런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으실 텐데요. 그리고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다가 또 많은 정보들을 보실 텐데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런 정보들에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수용했을 때, 그리고 어떤 다른 목적이 어떤 이제 범죄적인 수준의 목적이 아니라 서브적인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이제 목적으로 이슈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제작한 정보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사고가 진행되고 또 행동가 진행이 되면은 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또 최근에 접했던 정보는 미국에 있는 한 선생님이 만드신 유튜브였는데요. 이상한 점은 물론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논문을 보셨는데요. 이것이 중국의 이제 과학자들과 몇 년 전에 중국의 과학자들과 또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코로나 비슷한 바이러스를 연구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이제 사스 때에 이런 충격적인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공동으로 이 코로나 비슷한 이제 바이러스를 연구하면서 박쥐와 쥐의 유전자를 이제 추출을 해서 이것을 합성을 시켜서 새로운 유전자를 또 이제 동물에게 이제 주입을 시켜서 이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를 하는지, 얼마나 이제 치명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면역제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은 개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끝났대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논문을 발견하고 매우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을 예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망자를 2,592명까지 발생시킨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면역, 항생제, 이 치료제를 개발에 실패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많이 충격적으로 이제 발견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그 당시에 제가 연도를 이제 정확히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020년도죠. 2015년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예측하고 있다는 건지 정말 의아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논문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연구를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다. 쥐에서 추출을 했고 박쥐에서 추출했고 이 유전자를 합성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리버스 제네틱이라고 이제 연구 학문 중에 한 분야가 있는데요. 유전자 이제 연구 분야 중에서 리버스 제네틱이라는 유전자 합성 뭐 이런 연구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논문에 이제 사례들을 이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근거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이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2,59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코로나 이제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측이란 부분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없으시더라고요. 논문에는 어디서 무엇을 예측하고 있다는 건지. 그 예측이라는 것이 이런 바이러스가 자신들이 연구하던 미국과 이제 중국의 연구기관이 연구하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을 때 그 이면에 사상자를 낼 거고 쉽게 관리를 하지 못할 거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또 이런 이제 이것이 유출이 됐을 때 심각하게 이제 사망자 수를 증가시킬 거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도 항생제를 개발을 못했으니까 치료약을 쉽게 개발하지 못할 거다. 치료의 개발이 불가능할 거다. 이것을 정확히 예측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몇 년도에 이것이 발생할 거다.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이 예측을 표현하신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바이러스 유출설에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루머라면 루머, 아니면 이제 정보라면 이제 흘러나오는 정보라면 정보 중에서 자연 발생적인 이제 전염병이 아니라 이제 인적으로 실험하던 게 이제 유출되었다라는 이제 유출설에서 이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논문으로부터 충격을 받으시고,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고 이제 영상 청취자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이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변종이라 끊임없이 자기 유전자가 변형되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근데 이 부분을 또 설명하시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차 감염자에게서 2차 감염자로 감염되었을 때 1차 감염자에게 이제 1차 감염자가 감염된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와 2차 감염자에게 감염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다를 거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주시면서 또 3차 감염자에게 감염되었을 때 또 이제 바이러스가 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약의 개발이 힘들거나 극히 힘들거나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이것을 설명하시면서도 이 유전자가 이제 끊임없이 변형되는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 논문에 있었다는 거지, 있었다는 분명히 이제 근거로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영상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왜냐면 앞에서는 계속 그렇게 영상에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논문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용을 하시면 돼. 그 부분에서 또 인용을 안 하고 계셔서 논문에 있다는 건지, 유전자 변형되는 바이러스는 건지, 그것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끊임없이 이제 2차, 3차 감염이 되면서 숙주로 옮겨 다니면서 유전자가 변형되는 바이러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제 인식해야 될 사안이다라면서 끊임없이 변형하는 바이러스라면은 이것이 언론에서 이미 발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중국이 이것을 은폐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만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은 지금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주시를 하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이것이 사람을 옮겨 다닐 때마다 끊임없이 유전자가 변형되는 바이러스라면은 이것이 언론의 정보가 분명히 나왔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미에서 결론은 이렇게 나더라고요. 뭐 이것은 제가 어떤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만은 없지만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형되는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엄밀한 면역제, 엄밀한 치료약을 개발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어떤 뭐 2차 감염이든 3차 감염되셨을 때 항생제를 사용하면은 이것이 중국 외 국가에서는 치사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소개하신 어떤 특정한 항생제를 사용하시면은 초기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약국에 가셔서 어떤 특정한 항생제 비슷한 약들을 미리 사서 이제 보유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치사율은 뭐 높지 않더라도 이 선생님이 치료율까지 언급은 안 하셨지만은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너무나 이제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틀림없이 이제 그 감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치료약을 구하기 힘들 거다. 정확한 이제 그 치료약도 개발되기 힘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미리 이제 의사 선생님 추천해 주는 요런 종류의 약들을 미리 보유해 두시는 것이 꼭 필요하실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말면은 요런 점도 이제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뭐 이것은 꼭 삐딱하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이제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저보다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으실 테지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8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부 운영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정부가 수많은 실수를 해왔는데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죠. 그런데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신경 쓸 부분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수 정도가 아니라 책임 방기 정도라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입국제 제한 조치를 1차적으로 방역에 이제 감염원을 차단하는 정상적인 업무 진행으로서의 입국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취하지 않은 걸 지금까지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경제뿐만 국민의 안전, 첫째로 걱정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것이 당연히 이에 따라 이제 경제 악화의 문제고요. 세 번째로 걱정되는 것은 또 이제 국방 문제입니다. 지금 군인들도 감염이 되어서 입대가 이제 지연되는 상태죠. 입대를 지연시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군 복무기간도 1년 반 이하로 지금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군 복무기간도 단축되어서 군 인력도 지금 축소된 상황에서 입대까지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군대 또한 이런 현재의 우리 국가 이제 어수선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맞물려서 국방 관련한 업무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할 겁니다. 일단 이제 그 방역 조치로 어떤 이제 격리 이런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통일이 이제 확보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항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제 공산 국가들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미국이든 영국, 프랑스든 이 국가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민주국가, 공산국가 딱 나눠져서 이 행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현대에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미국,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북한, 중국, 러시아라든지 이들이 엄밀하게 편을 나눠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권의 목적으로 이 국가와 붙었다가 저 국가와 협조했다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군 복무기간도 단축해서 병력이 감축된 상황이고 이런 이제 무수한 국가들 간의 첩보전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을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서 군대에서 휴대폰 이거를 허용해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이제 의심스러웠는데요. 휴대폰 우리가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제 군사적인 첩보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첩보전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군대 안에서 휴대폰을 허용했다는 것은 첩보 활동을 하라는 의미는 아닌지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준 것은 아닌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많은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이제 주시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이제 인터넷 그 첨단 기술을 사용한 포함한 보안 문제인데요. 5G 기술을 확대하면서 이것이 그 국가들 간에 이제 미국을 선두로 해서 갈등이 되었는데요. 핸드폰에 이제 그 프로세서, 이 칩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이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거에서도 중국이 이제 부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백도어 기능이 있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뒤에서 몰래 이제 그 사용자의 휴대폰이라든가 여러분의 노트북에 있는 정보들을 탈취를 해서 중국으로 전송을 한다든가 이제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군대에서 휴대폰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틱톡이라는 앱뿐만이 아니라 많은 앱들이 중국산 앱들이 많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일이 이 앱 개발자가 누군지 확인하면서 사용하기 힘든 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군대에서 휴대폰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행동인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런 이제 그 국방에서도 업무 처리가 이제 제대로 될지 사수가 될 수 있을지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국가 관리 능력이 있는 건가 지금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전염병 방역 수칙을 국가부터가 지키지 못하면서 방역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데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입국 제한 조치는 법무부 담당이라면서요.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을 묻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저는 이제 크게 현 정부가 어떤 뚜렷한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데요. 현 정부도 뚜렷한 정치 이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야당인
보수권에서 뚜렷한 정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치 이념에서 행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저의 이제 의견으로는 정치 이념적인 목적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현 정권 들어서 진행되어 온 이 모습,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경제된 변화의 모습, 또 이제 과학 수준의 변화 모습, 그리고 전염병 관리 이제 수준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것이 어떤 정치 이념적인 목적으로 이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큰 방향에서 보면은 국력 약화의 의도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 국력 약화의 이제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 정부의 정권을 잡고 있는 고위층 정치 지도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진행되어 온 모습,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국가 경쟁력 약화, 국력 약화로 진행되고, 그리고 현재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악화되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경제력 약화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집어서 여러분들께 지적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크게는 이제 실업자 문제를 질 수가 있고, 우리가 50대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 또한 큰 문제이고요. 이것이 국가의 이제 특정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 실패로, 잘못된 이제 판단으로 초래된 것이 많은데, 잘못된 이제 정책을 선정을 해서 이러한 이제 결과를 초래됐던 그 뒤에 수정할 여지가 충분히 많았을 겁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꼭 공직한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해결이 본인의 이제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는 모습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국방 문제, 이런 이제 군 복무기간 단축, 그리고 뭐 휴대폰 사용 허용, 이 문제도 문제이고요. 이 국력의 약화, 이 모습으로 큰 틀로서 보아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AI 경쟁력 약화 문제. 제가 저번 몇 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AI의 경쟁력이, AI의 이제 수급률이, 인력 수급률이 미국의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60.6%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란과 터키보다도 AI 경쟁력이 지금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IT만은 발전을 하고 있던 국가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필두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점을 많이 듣는데요.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똑똑한 민족이다. 뭐 수학, 과학, 경쟁대에 보면은 최상위는 이스라엘 아니면 우리나라 학생들이었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근데 이제 AI의 경쟁력 하면은 국가가 차세대 산업, 신성장 동력하면은 과학 분야라고 우리가 이제는 기정사실화하고, 이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한 입을 모아 외치고 있긴 하지만 정부의 지금까지 행보가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지 못했고요. 일례로 작년 5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현 정부 들어서 작년 5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AI 분야 관련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이스트 총장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압력이 있었고요. 그 총장이 이제 교체가 되었었고, 그리고 과학계 인력이 많이 이제 교체가 있었고, 과학이 뭐 이권과 결부가 되어 있다고 해도 정치하고 엄밀하게 이제 그 관련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타 분야에 비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과학계에 대한 어떤 이제 압력과 교체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AI 인력이 국외로 너무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분야를 다른 국가를 이제 따라가고 발전시키려 해도 교육 인력부터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학과를 신설하는 것 또한 정부에서 신경 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이 되고, 이 부분 또한 이제 국력 약화의 결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의심까지 되는 거고요.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엘리트층이라면 이렇게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건지, 국가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전편까지 소개해드린 것이 방송의 테마로 삼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이 우리 현 시점에서 발간되고 있는 이상 서적들이었습니다. 비논리적으로 진행이 되어 저술이 된 서적들, 그 중에 이제 과학 서적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었는데요.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SF에서 최근에 상을 수상한 공상과학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박형준 작가 빅데이터 빅마인드, 이것도 이제 최신 과학 기술을 소개한 서적이었고요. 그리고 안토니오 다마조, 유명한 작가에게 박사님이긴 하지만 이 책만큼은 요번에 저술된 책만큼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근거들이 누락됐고 개념들을 자의적으로 희석해서 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이 안토니오 다마지오 박사의 느낌의 진화라는 해외 과학서적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과학 전문 기자가 최신 과학기술 연구 동향을 이제 취재하면서 쓴 감각의 미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이제 책 페이지 하단에 주석, 근거 이런 정보 출처들이 누락되어서 이제 저술된 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과학계에 대해 현 정부에서 있어왔던 압력, 그리고 이런 변화된 모습, 우리의 과학기술이 앞서가다가 뒤처진 모습, 그리고 AI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어 버린 현 시점, 그리고 이상 과학서적이 시중에 분명히 비논리적인 전개로 과학 분야라면은 분명히 논문에 증거가 있어야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근거가 이제 누락된 과학서적들을 보면서 이런 이상한 국내외의 현 시점에서 이런 정부의 모습이 분명히 국력 약화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의도하진 않더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 정부가 국가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국력 약화의 행동을 계속 이제 진행하도록 우리가 방치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현 정부가 국력 약화의 방향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주장하고 싶은 근거 또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국가 예산의 지나친 소진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론 마비. 정확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우리 언론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 또한 국가 예산의 지나친 소진 모습, 우려될 수준의 이제 국가 예산 배정 및 이제 사용 모습, 언론에서도 보이는 불공정한 보도 행태와 정상 수준 이하로 언론 또한 이제 그 지능 저하 수준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국력 약화로 볼 수 있는, 국력 약화의 의도로 진행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이 국가 예산 배정 및 사용 문제는요. 여러분들 현 정부가 사회주의 이념과 친하죠. 제가 이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진 못합니다만 아무튼 이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배분 경제와 친하고 배분 경제를 지향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뭐 저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 정부가 이제 진보적인 이념과 가깝기 때문에 배분 경제를 지향할 수 있고, 이런 국가 예산을 그 1차적으로는 포퓰리즘의 목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현재 이제 정부의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추고 시선을 이제 그쪽에서 돌리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실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덜 체감하기 위해서 이런 좀 포퓰리즘식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복제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는 이런 수준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배분 경제를 이제 그 종래에는 목적으로 지향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결국 국가가 이제 실업 문제 해결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배분 경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것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도, 과학계에서도 AI 시대로 발전할 거라고 하면서 AI 시대가 되면은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이 대체하게 되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미래 과학 서적들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들도 있습니다. AI 시대에서 로봇들이 사람들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분야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AI가 이제 효율적으로 산업을 컨트롤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복지 정도에서의 기본급 정도가 각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지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한 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있고요. 그건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모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배분 경제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해서 우리가 일자리들이 부족해지고 창의적인 업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참 이상적인 사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벌지 않아도 된다면은 창의적인 부분만 이제 하고 우리가 뭐 무슨 사교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겠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이제 이들이 주장하듯이 그런 이제 배분 경제로서의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려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받아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우리가 창의적인 노력에 이제 힘을 쏟는다고 해도 우리의 기본적인 수입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면은, 먹거리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용품이라든가 수입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국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국가에 일차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은 국가가 꾸준히 균형 있게 이런 이제 생활비라든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도 고갈이 되니 많으니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AI가 산업이 발달을 해서 뭐 산업 생산력 이제 효율성이 높아져서 정부에서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모든 사회 구성들이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국가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힘든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런 기금이 고갈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경제적인 어떤 위기나 변수가 생겨서 아무튼 이제 국가 예산이나 기금들이 이제 그 배분하는 이제 기금이나 예산들이 부족해졌을 때 이것이 배분하는 배정받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국가와 의견이 합치하는 사람, 국가와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 국가 체제에 순응한 사람들 순서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든 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일정 수준 이상의 뭐 중산층 이상이라든가 그때까지 뭐 어떤 자기 이제 집안의 이제 경제력을 보유해 놓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의 예산이 그 어떤 특정 분야 예산이 배급해 줄 수 있는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국가 기금이 어떤 부족해졌을 때 국가로부터 이런 예산을 먼저 배정받기 위해서, 또 기금을 받기 위해서, 내 그 생활비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국가에 맞는 의견밖에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AI 과학 분야가 발전한다고 해도 국가 결함 없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발전을 지향하겠지만 이제 유토피아적인 결론이겠죠. 유토피아적인 상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분 경제로 지향한다고 해도 이 국가 예산을 끝없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지금 예산을 배정하고 이것을 퍼센티지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제 기성 세대들은 우리가 이제 그 벌어서 생활했던 것에 익숙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자라날 세대들이나 이후에 자라온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생활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학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또 다른 여러 복지 분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나 국가의 특정 분야의 예산이 바닥이 소진이 났을 때 또는 어떤 기금이 부족해질 때 이것이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국가의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어떤 이제 국가의 그 비인권적인 상황으로 공산국가의 국민과 같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인권에 이제 제한을 받거나 인권을 박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에 지금 우리가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또한 저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 정부가 이런 이제 배분 경제로 향하는 이런 배분 경제를 지향하는 이런 모습에서가 아니라 뭐 포퓰리즘으로 그냥 단발성 이제 그 해결책으로서 그 행보를 한 것이더라도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현 정부가 역시나 이제 국가 관리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묻고 싶은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언론 문제인데요. 항상 이제 언론은 그 당대 정권의 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언론도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권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현 정부 들어서 언론은 보도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믿지 않는 게 우리가 언론을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넷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뭐 뉴스 기사들 또한 이것이 뭐 2류, 3류 언론들 뭐 이제 그 타 언론사의 기사들을 복사해서 또는 이제 함께 이제 합쳐서 조합을 해서 이제 내놓는 그런 2류, 3류 이제 언론사들의 부터 접하는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접하는 있는 많은 정보들 또한 우리가 이제 공중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증가되어 버렸고요. 그 기사나 어떤 정보에 저술된 날짜 이것도 의심스러운 게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문장 자체도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런 문법으로 저술되지 않는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거는 활자도 정말 크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 마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상 소음으로도 어떤 잡음으로 군사적인 실험 같은 뭐 시민들에 대한 군사적 실험 같은 이런 잡음으로도 이제 가끔 이런 언론 마비 뭐 이런 게 들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없다 뭐 이런 거 이제 사석에서 그 대화를 나눌 때도 있는데 그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정 어떤 사안이 국가적인 이제 사회적 사안들이 이슈들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달하고픈 그런 이제 타이틀과 그런 기사들만 이제 보도가 되고 그 나머지 사회에 짚어야 할 문제들은 이제 보도가 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이제 부각시켜서 보도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것 또한 이제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한 모습이 아닌가, 국력 약화의 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2017년 7월에서 10월 사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면 아마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당시였거나 당선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외에서 그 대규모 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인가 아프리카에서 큰 산사태 홍수가 나서 몇천 명이 이제 사망한 사고가 연일 보도된 적이 해외 그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집에서 이제 TV를 켜놓으면은 해외 이제 유명한 뉴스들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 재난 방송은 며칠간 이제 재난이 진행되면은 계속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 그 사건이 대규모 재난 사건이 발생한 그 날도 국내 이제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고 인터넷 기사는 좀 빠르잖아요. 국내 이제 일간지 신문, 종이 신문보다는 인쇄 신문보다는 인터넷 기사는 속보가 있으면 예전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보도해 주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인버그 필요하다든가 그것이 있고 인버그라는 것은 어떤 다른 보호 목적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도 무언가 보호를 해야 될 때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인버그로서 뭐 보도 안 할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홍수가 나서 몇천 명이 계속 사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해외 이제 재난 사고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국내 인터넷에서는 이거 속보가 안 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제가 봤어요. 다음날도 지켜봤는데 다음날도 인터넷에 안 뜨고 그때 이제 그 선과 비슷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정부에 미리 이제 그 선을댄 언론에서 어떤 이제 정부가 이제 부각시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사의 보도를 자제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가 뭐 대선 때였다면은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것이 인터넷 뉴스에까지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국내 언론에서 그러니까 보도 안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참 의아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모습이 몇 차례 보였습니다. 근데 저보다 항상 신문을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분들, 주식, 관련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메르스 확진자가 이렇게 몇백 명 이상으로 발생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몇백 명 이상으로 증가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YTN 저녁 뉴스 시간이었는데요. 9시, 10시 넘었나 봅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는데, 코로나 이제 긴급 방송을 1시간 이상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송 진행자와 그 출연자가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상을 이제 소요하면서 보도할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 내용만 갖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뉴스에서 다뤄야 할 게 하루에도 많이 일어나고, 2주, 3주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각 분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보도들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보도들이 다른 방송에서 보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같은 동일한 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룬다면은 국민이 접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시간들을 할애해서 특정 이제 테마만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특정 테마를 또 이제 1시간 반 이상 다룰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정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보도하고 싶은 대로 보도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겠죠. 방송인들을 지탄하는 것도 아니고 각 방송사에 이제 뉴스 담당하시는 분들을 어떤 이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언론의 전반적인 모습들, 현 정권 들어서 어떤 언론 마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의 이런 모습들을 이것을 국가의 이 정부가 어떤 이념적인 그 목적에서 한 행보가 아닌 국력 약화의 틀로, 국가 이제 비정상화의 틀로 봐야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 지도자층에서 현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층에서 의식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어떤 모르는 압력들에 의해서 조종 틀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그 바둑알처럼 이런 것이 결국 우리 한국의 국력 약화의 모습으로 모든 이제 사회 전반적인 우리 전염병 대치에 실패한 부분, 국민을 이제 큰 위험에 노출시킨 부분, 그리고 경제를 이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킨 부분, 국방력 약화시킨 부분, 그리고 군대에서 보안을 책임질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버린 부분, 지금 가장 큰 화두인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차원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신경 쓰고 있는 AI 인력, 과학계 관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화된 것, 인력이 대규모 유출된 것, 정상적인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이 부분하고, 그리고 국가 예산을 과다하게 소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국민이 결국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 국가의 예산을 이제 받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배정을 받게 된다면은 국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언론 마비 수준까지의 모습, 이것이 이제 국력 약화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정치인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 약화, 국력 약화의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또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은, 그리고 의심을 한다면은, 이 시점에서 정부가 국가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기본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판단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요, 조금씩 이제 방송을 짧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자주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중국산 노트북 가성비 때문에 사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용해 보셨거나 현재 이제 가성비 때문에 중국산 노트북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중국산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산 뭐 핸드폰, 뭐 전자기기를 사용하시면서 신체와 사고의 이상 증세를 느끼신 분들 없는지,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제 방송에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뭐 비밀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서신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위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유튜브 사용을 장려하고 있죠. 유튜브가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국가에서도 이것이 이제 실업난 해결책 대안 중의 하나로서 노년층, 장년층에게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유튜브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교육체제들을 뭐 사회복지센터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마련을 하고 유튜브가 되는 것을 이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부소득이 생긴다는데 당연히 좋죠. 그리고 노년층에서도 이제 활력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 이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부터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국가에서 유튜브를 장려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의 도입도 하나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얼굴을 최과학 기술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제 범죄자를 색출하다든가 이런 데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기술인데, 중국에서는 일부 큰 대도시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지하철 승차권 없이 뭐 카드 그 승차 기능 없이 얼굴로 통과하는 이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되십니까? 안면 인식 기술 편리하겠죠. 그리고 각 그 세부 분야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생체 인식, 이것 또한 물론 우리에게 편리하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생체 인식 기술들이 오히려 이제 개인 정보 보안에는 더 강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면 인식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처럼 지하철 개척을 통과하는데 이제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이제 얼굴이 국가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요. 국가 아니라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도 하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어떤 기업에서 매일 출퇴근에 안면 인식 기술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 얼굴 정보와 이제 다른 정보들이 음성이라든지 이게 저장이 되겠죠. 이것이 유출 안 되리는 보장도 없고, 중국에서 이제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국가에 대해 이제 원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를 비판한다든가 아니면 국가가 그랬던 행동을 했을 때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제 확충하게 된다면은 중국인들이 앞으로 이제 자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지금도 시진핑이 비정상적인 독재 국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옳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안면 인식 기술로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기업에 회사에 다닐 때 이것을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정부가 무결한 조직입니까? 이상적으로 이제 무결한 조직이 된다면 좋겠죠. 기업이 무결한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 정부와 어떤 조직이든지 무결하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부패와 우리가 이제 권력의 횡포와 부패와 결점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말입니다. 정부가 무결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부패가 없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 유튜브를 장려한다는 것이, 우리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과 많은 루머들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의 얼굴이 노출되는 겁니다. 구글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도 있죠. 정보 보안 측면에서, 정보 유출 측면에서 이제 많이 이제 우려와 질타를 받고 있죠. AI 요 서비스도 구글인가요? 구글이 사람들의 그 AI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목소리를 모두 수집하고 있다고 하죠. 모두 녹음해서. 아마존에서도 뭐 그랬다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구글이 이것을 이제 대다수의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목소리를,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이 정도의 대량 데이터가 필요한 건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사람이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한번 추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이 정도의 대량 데이터가 음성 인식 기술만 음성 인식 서비스만 개발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정도의 대량의 이제 사람들의 이제 대화 데이터라든가 음성 데이터가 이 정도로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집니다. 어떤 이제 몇몇 이제 특정 집단을 선정해서 거기서 대화하는 걸 수집해서 이제 그 AI 서비스, 음성 인식 서비스를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불법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대화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는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우리의 얼굴 정보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올린 사진도 지금도 이제 수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 올라간 것도 알고 있고요. 감수하면서, 사용자는 감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허용해줄 문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이런 위험성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을 하겠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이것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장려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이 점도 좀 주의를 당부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그 안면 정보가 모두 수집될 수도 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릴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 방송 그만 이제 플레이에서 스탑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에서 국력 약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 이제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개명법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명법을 크게 완화해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개명 신청을 무조건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3년 뒤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이제 부모의 성 때문에 고통받는 아동들이나 부모의 이제 결혼과 이혼 이런 사유들 때문에, 가족관계 변화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이런 이제 개명 신청을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나 이름 좀 바꿔서 새로운 기분을 살아봐야지, 엄마가 어릴 때 날 개똥이라 지어서 속상해, 그래서 이제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신 분들이 이제 개명 신청하는 것까지는 좀 더 폭넓게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범죄자들도 이러한 이제 개명법의 완화된 개명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개명 신청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개명 신청자들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전력이 있는 사람들, 정가가 있는 사람들, 뭐 사기 등을 포함해서 이런 정가들이 있는 사람들 개명 신청했을 경우, 또 재개명 신청했을 경우 이것이 통과되도록 잘 알선해드립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이트들의 운영 그런 모습을 보아도 이것이 쉽게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현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현 정부 들어서 이런 개명법이 완화됨으로써 3년마다 개명으로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많은 사기꾼들이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치된 상황이고, 이런 간첩들이 이런 것을 활용한다는 것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국민에 대해서 비난한다거나 중국 국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엄연한 범죄 조직들, 이런 범죄 조직의 이제 목적으로 국가에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 잠입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제 개명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활용해서 활동을 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상적인 그러니까 관리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고 말이죠. 상식적으로 사기꾼들도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3년 이후에
개명 신청을 하고 또 재개명 신청을 하면은 이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현재의 모습. 이것이 정상적인 관리의 모습, 업무 관리의 모습, 국가 관리의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국력 약화의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저는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비논리적인 제가 이제 앞서 방송으로 소개해드렸던 비논리적인 서적들과 비논리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이는 이런 우리 현 상황에서 자율사고의 허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로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날짜라든지 기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이 새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 자율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비논리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사람들, 그 비논리적인 발언조차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람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요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날이 신천지 집단에서, 신천지 조직에서 그 확진자가 많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아직까지도 중국 입국자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신천지가 문제라고, 오늘도 신천지에서 발생했대요. 그리고 대구에서 발생한 거래요. 라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오늘 대구에서 이제 크게 그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 이제 확진자가 또 늘어났고, 신천지에서 그때 이제 처우게 보도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말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은, 제가 그 중국에서 하루에 4,000명 이상이 입국되는데 여기서 뭐 제한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에 생각해 보고 여기서 동의한다,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인지를 하고 뭔가 이제 거기에 반응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입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신천지에서 발생한 거다. 지금 전염병은 이제 신천지에서 발생했다. 신천지가 문제다. 대구에서 발생하다. 이렇게 여기에서만 계속 강조해서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자율적인 사고처럼 제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천지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본인 대구에 대해서 조금 평소에 미운 감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저도 이제 그 비정상적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다단계와 관련한 이제 많은 조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있는데요.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에서 발생했다더라, 이런 식으로만 이제 계속 이제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자율적으로 일순간이든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든지 자율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만약에 우리가 통계 조사를 했을 때나 또 크게는 이제 선거에서 반영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자율적인 사고를 못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든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서브 집단과 관련이 있든 이런 분들 이제 통계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제 의견을 나눌 때 이분들의 이제 의견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런 점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이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주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세계에서 이상해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의 대응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일본의 우리하고는 영원한 앙숙이지만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독도 문제와 할머니들, 성범죄, 전쟁, 이제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이 해결 문제라든지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사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본과 그 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관계인 만큼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아온 만큼 일본의 국민성이라든가 일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정말 우리에게 미운 국가이고 할 수 없는 모습들과 뭐 극우 단체들의 이제 행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하고 이제 그 대치되는 모습들이 많지만은 갈등적인 모습들이 많지만은 일본이 재난 위기 관리나 이런 부분만 금은 철저하게 해오던 국가 아니었습니까? 지난 원전 사고 때 봐도 말이죠. 결국 사고로 원전이 이제 사고가 나고 그 피해가 아직까지도 있긴 하지만은 그 피해를 지금은 이제 제대로 처리 못해서 그것 또한 일본 그 자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재난관리 이제 매뉴얼이 워낙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난관리 매뉴얼이 잘 돼 있고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인 대해서 유머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재난이 이제 지진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본인들은 워낙 이게 집단 체제 이제 이런 것에 익숙해 있고 재난관리 매뉴얼이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식할 정도로 이 일을 지킨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떤 지진이라든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매뉴얼을 지키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대. 이런 옛날에 저는 이런 유머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인의 속성하고는 전혀 이제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 유람선에 대해서 이제 관련들에 관리하는 모습이라든가 유람선에 대해서 이제 하선한 그 유람선 직원들에 대해서 검사 없이 돌려보냈다고 해서 일본 자국민들로부터도 또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요. 그리고 뭐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 코로나에 이제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비율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을 보기에도 철저히 이제 책임 방기처럼 보일 정도의 미온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방역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본인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열이 난다든가 그 호흡에 이제 이상 증세를 느끼시는 이제 사람이 일본의 이제 보건소나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을 뺑뺑이 돌게 한다. 병원에서 검사 이런 것을 안 받아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인의 특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미운 부분이 많아도 이런 부분 하나는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지키던 일본인 속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세계에서 보이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과학 이석서적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느낌의 진화라든가 그리고 카라플라토니 감각의 미래 같은 이런 이상 과학서적 비논리적으로 출처는 기본적인 주석 근거 없이 저술된 서적들처럼 세계적으로 보이는 이상적인 부분이 아닌지 일본인들의 이런 이제 국가 경영의 이제 비이상적인 모습 또한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지능 저하라고 제가 이제 몇 번째 이제 유튜브 방송을 춤바람이 춤투표기 시작하면서 몇 대 방송부터는 여러분들께 집단지능 저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본 그 정치권도 이런 모습을 이런 어떤 비이상적인 그 현상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단지능 저하 현상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은 이 방송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 유튜브 하단에 정보로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상 소음을 들으시는 분들 어떤 잡음이라든가 그 중국 아니면 중국 군사적인 집단, 군사 관련한 집단이라든가 첩보부대 아니면은 어떤 범죄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집단에 의해서 뭔가 이상 소음을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민간 기업에 실험할 수도 있고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상 소음을 들으시는 분들께 여러분들께 어떤 이제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 소음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 국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군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사람과 사람끼리의 이제 대화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개미가 대화하듯이 개미는 이제 여러분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제 개미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개미는 이제 화학 물질을 발산시켜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언어의 대화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제 화학작용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이 화학 물질로서 전달이 되어서 그 상대 개체에게 바로 이제 입수가 되고 이것이 집단 사고를 또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상 소음을 접하실 경우에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과 사람의 대화처럼 들리지만, 그리고 내 편이 우리 국민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한다든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또는 군대에서 그 국방 경쟁 상황에서 중국이라든가 북한과 이제 대치된 상황에서 자국민들끼리 이제 정보를 나누는 식으로 대하는 것처럼 들린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대화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미의 화학물질 발산과 같은 이런 원리로 우리가 어떤 빨강이 야누스라고 말했어 라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빨강이라고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입으로 언어로서 내뱉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화학물질로 그러니까 발산의 형태로 어떤 다른 개체에게, 사람이든 뭔가 다른 개체에게 전달이 되면은 빨강이라고까지는 전달이 되고, 빨강이 야누스라고 말했어 해서 야누스로 말했어라고는 내가 언어로 내뱉진 않았으니까, 또 내 머릿속에서 야누스라고 말했어라고 언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빨강이라고까지는 이제 전달이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어미를 군사적인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집단이,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실험을 하고 있을 연구 집단에서 이 어미를 바꿔서 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개체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강이 야누스라고 말해서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빨강이라는 것이 화학 물질의 발산처럼 그 상대 개체나 타겟을 원거리 개체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것이 그 중간 전달하는 집단에서 어미를 빨강이 당장 일어서래 라고 이런 문장으로 어미로 변화시켜서 이제 전달을 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계속 이제 대화가 이어지게 이런 소음이 들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강이 일어서래 라고 이렇게 이제 상대 개체에게 전달이 되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소음을 들었다고 하면 빨강이 일어서래 이 말을 들었다고 해보죠. 이런 그 언어적인 이제 형식으로 들렸다고 해보죠. 그러면 나는 이것이 내 편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면은 어떤 이유로 일어서래 그러면은 일어서야 말까지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는 이제 그 순간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대답을 생각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응하는 대답을 생각한다면은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 그래서 못 일어서. 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책을 읽고서 못 일어서 라고 이제 문장으로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책을 요거까지만 이제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집단에서는, 매개 집단에서는 나는 책을 요거까지만 이제 취합을 해서 정보의 발산, 화학적인 작용 발산 형태로 다른 개체에게 전달을 시키면은, 나는 책을 읽고 여기서 어떤 책을 읽고 정보를 취득을 해서 너에게 다시 전달하겠다. 이런 문장의 형태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 형태를 바꿔서 이제 전달을 해서 계속 이제 대화를 하게끔, 서로 이제 생각을 하게끔,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의 내 편끼리 대화처럼 여겨지게끔 이렇게 이제 소음전이라든가 어떤 실험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유튜브 하단이나 제 사이트에 여러분께 정보를 조금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운드에 이제 소음을 접했을 때 또 신체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다든가, 또 감각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희는 지금 우리는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사안을 생각할 때 모든 경우를 참고해 볼 모든 예를 이제 두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고가 단선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운드를 접했을 때 인터넷 그 사운드 마약 아이도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걸 청소년들이 아이도저가 국내에 이제 반입이 되는, 소개가 되는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른 사이트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 아이도저 사운드 마약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 마약, 아이도저의 개념처럼 이런 소음 무기, 이런 이제 이상 소음을 접했을 때도 우리의 신체가 내 기능이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방식에서 단편적인 단선 사고로 이제 사고하는 신체 메커니즘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소음이 노출된다면은 계속 이제 단선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집단이나
어떤 상대에서 유도하는 형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가 진행될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늘 방송 좀 많이 길었죠? 네,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 예정이고요. 코로나 요것에 이제 기본적인 방역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것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의 운영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이제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분들, 코로나를 포함해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받으시는 분들께도 버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응원드린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저도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슈퍼랑의 투데이 스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